선생님, 그 차 드시면 안 돼요. 15주년 결혼기념일, 촛불이 켜진 고급 한정식당에서 차를 입에 가져가려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13세 소년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 절규했어요. 독이 들어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아이의 눈빛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성공한 의사로서 쌓아온 모든 것, 사랑하는 아내와의 15년,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거든요. 과연 누가, 왜 저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소녀는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울 중구의 고급 한정식당 안이 따뜻한 촛불로 물들어 있었어요. 영수는 아내 현서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결혼 15주년 기념일이었어요. 45세의 영수는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의사가 되었고, 지금은 서울에서 가장 큰 병원 그룹을 운영하는 원장이 되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10월의 차가운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은 따뜻했어요. 은은한 조명이 두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는 게. 영수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보, 이렇게 한정식당을 통째로 예약해주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현서가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차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43세의 현서는 의사 아내로서 품위 있는 모습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영수가 답했어요. 요즘 병원 일로 너무 바빠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잖아요. 미안해요. 영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뿌듯함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던가요?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모습이요.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밤새워 공부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시절 말이에요. 부모님은 농사일로 바빠서 영수를 제대로 챙겨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꼭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거든요. 의대 시절도 쉽지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부유한 집안 출신이 많았는데 영수는 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간호학과 학생인 미래였습니다. 미래는 영수의 꿈을 응원해줬어요. 영수야, 당신은 꼭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미래가 해준 말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미래가 사라졌어요. 아무 말도 없이요. 미안해, 영수야. 내가 방해가 될 것 같아. 꼭 성공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야 해. 그것이 미래가 영수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영수는 그 후로 미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잊지 않았어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드디어 의사가 되었습니다.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가 된 후에는 작은 개인 병원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환자가 많지 않았지만 영수의 실력과 성실함이 알려지면서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서를 만났어요. 현서는 영수의 성실함과 따뜻함의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 후 영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병원을 확장했고 지금은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형 병원 그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성공한 병원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영수는 한약재를 우린 차를 천천히 들어올렸어요. 오늘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주셔서. 현서가 영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15년 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 당신은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환자들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워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현서가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그런 모습이 좋아요. 영수는 현서의 말을 들으며 뿌듯해했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쾅!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따뜻했던 실내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어요. 비에 흠뻑 젖은 13살 정도의 소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선생님, 그 차 드시면 안 돼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독이 들어있어요. 소년의 이름은 준혁이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병원 근처 골목에서 혼자 살아가는 아이였어요. 준혁이 입고 있는 옷은 너무 컸습니다. 마치 어른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 번 기워진 흔적도 곳곳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만큼은 맑고 투명했어요. 그 눈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아이의 눈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공포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영수의 손이 멈췄어요. 차를 입에 가져가려던 손이 공중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의사로 살아온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머, 현서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흔들렸습니다. 원장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조비서가 급히 들어와 아이를 밖으로 데려가려 했어요. 40대 초반의 그는 영수가 작은 개인 병원을 열 때부터 함께한 믿음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냉정한 조비서도 이런 돌발 상황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의 정장도 빗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정말 독이 들어있다고요. 준혁이 끌려나가면서도 목청껏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쉬어서 더욱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정말로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듯한 절박함이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정말이에요. 아이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영수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렸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저 아이 때문에 우리 행복한 기념일을 방해받지 말아요. 현서가 당황했지만 분위기를 풀기 위해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자, 어서 드세요, 여보. 한 달 동안 정성스럽게 준비한 특별한 저녁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손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문득 영수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정말 차에 독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 거지? 누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하는 거지? 영수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서 쿵쾅쿵쾅 울렸어요. 조비서가 아이를 완전히 밖으로 끌어내려는 순간 영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음식을 포장해서 가져가자. 영수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왜요? 저 아이 때문에요? 현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갑자기 병원에서 응급환자가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쓰여. 영수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어요. 집에서 천천히 먹자. 뭔가 위험한 냄새를 맡은 야생동물처럼 그의 본능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원한다면. 현서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쉬움과 실망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식당 직원들이 재빨리 음식을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요리들이 일회용 용기에 담겼습니다. 30분 후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음식들을 들고 차에 올랐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창에 빗방울들이 끝없이 떨어졌어요. 차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 정말 이상했어요. 현서가 창밖에 흐려진 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영수도 창밖을 보며 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수는 조비서를 현관 밖으로 불렀어요. 이걸 우리 병원 독성학과로 보내서 성분 검사를 해봐. 포장된 음식을 건네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원장님. 조비서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서는 이 상황을 모른 채 2층으로 올라가 씻으러 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어요.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그의 불안하고 복잡한 마음처럼 말이에요. 만약 그 아이의 말이 정말이라면 누가 왜 나를 죽이려 했을까요? 영수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다음날 아침,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전혀 개운하지 않았어요. 어젯밤의 일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얼굴도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어요. 하룻밤 사이에 10살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현서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녀는 어제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갈게요. 영수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식욕도 전혀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제 그 아이가 말한 독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지금 먹고 있는 음식에도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영수는 조비서를 불렀습니다. 조비서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잘 주무셨습니까? 조비서가 평소처럼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 나왔어요? 영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어요. 조비서는 문을 닫고 영수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주변에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음식에서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확실해요? 영수가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독성학과에서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약재에 섞인 독은 즉사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영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것도 결혼기념일이라는 특별한 날에 말이에요. 영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앞으로 걸어갔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병원 원장실이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 한 거지? 영수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병원 일로 원한을 가진 환자 가족이 있을까요? 아니면 경쟁병원에서 보낸 사람일까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독을 쓸 만큼 원한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영수는 조비서를 다시 불렀어요. 그 아이를 찾아야겠어요. 뭔가 더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원장님.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조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2시간 후, 조비서는 영수의 지시에 따라 병원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그 아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헤매다가 드디어 병원 뒷골목에서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준혁은 낡은 옷을 입고 약국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주는 동전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어제 한정식당에서 조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어 조비서를 봤습니다.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안도의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어제 그 선생님 괜찮으세요? 음식 안 드셨죠? 준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조비서가 따뜻하게 답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원장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같이 가줄래요? 조비서가 부드럽게 제안했어요. 준혁은 잠깐 망설였어요. 낯선 어른들을 쉽게 믿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갈게요. 1시간 후 조비서는 준혁을 병원 원장실로 데려왔어요.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에 들어선 준혁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나 봐요. 영수는 책상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어제 저녁 촛불 아래에서 잠깐 본 것과는 달리 밝은 사무실에서 제대로 보니 아이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키는 또래보다 작아 보였고 몸도 많이 말라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정말 맑고 투명했습니다. 영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아이를 보니 가슴 한편이 아프면서도 동시에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런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영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준혁이 수줍게 대답했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넌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영수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아이의 어깨가 생각보다 훨씬 말랐어요. 뼈가 그대로 만져질 정도였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어 영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나 봐요. 너에게 뭘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면 좋을까요? 갖고 싶은 것 없니? 영수가 따뜻하게 물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괜찮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준혁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이런 순수한 답변에 영수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의 사정이 궁금했습니다. 엄마는 병원에, 아빠는 없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슬픈 표정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병원에? 많이 아프시구나. 영수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어요. 네, 오래전부터. 준혁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픈 기억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어? 영수가 이어서 물었어요. 원래 그 한정식당에서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그냥 거리에서 살고 있어요. 준혁이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영수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그 한정식당과는 어떤 관계야? 영수가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식당 사장님은 저한테 엄청 잘해주세요. 남은 음식도 많이 주시고 추울 때는 따뜻한 곳에서 쉬게도 해주시고. 준혁이 고마운 마음을 담아 말했어요. 그럼 어제 일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독이 들어있다는 걸? 영수가 핵심적인 질문을 했어요. 준혁은 잠깐 망설였어요. 말해도 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문 너머로 들었어요. 여자 목소리가.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영수가 더욱 집중해서 물었어요. 이걸 그 사람 차에 넣어. 절대 들키면 안 되라고. 준혁이 그때 들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였어? 어떻게 생겼어? 영수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못 봤어요. 목소리만 들었어요. 주방문이 닫혀 있어서. 준혁이 아쉬워하며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어땠어? 나이가 많은 여자? 젊은 여자? 영수가 계속 질문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자 목소리였어요. 준혁이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영수는 아쉬웠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정말 고맙네요. 영수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지금 갈 곳이 없어 보이는데 내가 지낼 곳을 마련해 줄 테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니? 영수가 제안했어요. 준혁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요? 좋아요. 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준혁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영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일단 깨끗하게 씻고 새 옷부터 사자. 영수가 준혁의 너무 큰 옷을 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거면 충분해요. 준혁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요. 어른이 이렇게 말하면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알겠지? 영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1시간 후 영수는 준혁을 데리고 백화점으로 갔어요. 티셔츠, 바지, 양말까지 모든 것을 새로 사줬습니다. 준혁은 처음 받아보는 새 옷들을 소중하게 만지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제가 가져도 돼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죠. 영수가 마음이 따뜻해지며 답했어요. 이 아이의 순수한 반응이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준혁은 완전히 다른 아이 같았어요. 깨끗하게 씻고 제 사이즈 옷을 입으니 정말 깔끔하고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이제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영수가 물었어요. 네, 뭐든지 시켜주세요. 준혁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나 내일부터 부산에 3일간 의료진 세미나 출장을 가야 해요. 그동안 우리 집을 지켜봐 줄 수 있어? 영수가 제안했어요. 집을요? 내가 같이 사는 아내가 있는데 나 없을 때 잠깐 지켜만 보면 돼요. 네, 열심히 할게요. 준혁이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드디어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영수는 자신의 개인 번호와 조비서의 번호를 종이에 적어서 준혁에게 건넸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해요. 준혁이 그 종이를 소중하게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영수는 조비서를 따로 불렀어요. 이 아이 잘 돌봐주고 이 아이를 도와서 내 아내랑 주변 사람들을 잘 조사해줘요. 네, 원장님. 알겠습니다. 조비서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영수는 부산으로 출장을 떠났어요. 부산 메디컬 센터에서 열리는 3일간의 의료진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서울에 있었어요. 집에서 벌어질 일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부산의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영수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준혁에게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장 둘째 날 오후 3시경 드디어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수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원장님, 조비서입니다. 준혁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영수가 긴장하며 물었어요. 집에 남자가 왔다고 합니다. 키가 크고 검은 차를 타고 왔다고 하네요. 조비서가 신중하게 전달했어요. 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가봐요? 그리고 준혁이한테 그 남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지켜보라고 해요. 영수가 다급하게 지시했어요. 같은 시간 준혁은 영수의 집이 잘 보이는 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검은 차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키 큰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간 지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조비서가 시킨 대로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원장님이 자신을 믿고 집을 맡겨준 것이니까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20분 후 조비서는 영수의 집 근처에 도착해서 적당한 거리에 차를 주차했어요. 집을 직접 볼 수 있으면서도 들키지 않을 위치였습니다. 검은 차가 여전히 거기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때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왔어요. 지금 차 타고 가요. 준혁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어요. 내가 따라가 볼게요. 조비서가 대답하며 시동을 걸었어요. 검은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조비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강남 방향으로 향했어요. 신호등에서 멈춰 설 때마다 조비서는 긴장했습니다. 들킬까봐 걱정되었어요. 1시간 정도 달린 후 차는 외곽의 한적한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주변엔 작은 건물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비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고 지켜봤어요. 검은 차에서 내린 남자의 모습을 제대로 보려고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잠시 후 또 다른 차가 도착했어요. 하얀색 포르쉐였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조비서는 깜짝 놀랐어요. 영수의 아내 현서였습니다. 잠시 후 현서는 검은 차 쪽으로 걸어가서 그 남자와 만났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자연스럽게 포옹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밀하게 말이에요. 조비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그냥 친구 사이의 포옹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비서는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들킬 위험이 있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확대해서 본 조비서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이 키스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깊고 진한 키스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랑해온 연인처럼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본 순간이었어요.
바로 박정우였습니다. 그는 영수의 친동생이자 병원 부원장이었어요. 조비서는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조비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영수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동생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그날 밤 11시, 영수는 호텔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비서로부터 연락이 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핸드폰이 울렸어요. 원장님,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조비서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뭘 봤는데요? 영수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조비서는 잠깐 망설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부인께서 불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당황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얘기를 들으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예요? 그 남자는 정우 부원장님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영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부인과 키스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해요? 정말 정우예요? 영수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네, 틀림없습니다. 조비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영수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한 사람도 모자라서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니요. 원장님, 괜찮으신가요? 조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다시 연락할게요. 영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호텔방은 고요했어요. 부산의 화려한 도시 불빛들이 창밖에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영수의 마음은 깜깜했습니다. 영수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래, 이제 모든 게 보이는군. 영수가 혼잣말을 했어요.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나만 없으면 병원 그룹을 독차지할 수 있어요. 현서는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있고요. 둘이 짜고 나를 제거하려 했던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정우만 믿고 살았는데요. 정우가 유일한 가족이었는데요. 영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우에게 부원장 자리를 맡긴 것도 병원 경영에 참여시킨 것도 정우를 가장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이렇게 처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수는 점차 냉정해지기 시작했어요. 성공한 의사이자 병원 원장으로서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하게 생각했어요. 불륜은 확인했지만 독살 시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법적으로 그들을 처벌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영수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어요. 복수를 다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조비서에게 전화했어요. 조비서, 어떻게든 식당 사장을 빨리 찾아야 해요. 네, 원장님. 최대한 조심스럽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결심했어요. 그들이 먼저 게임을 시작했으니 이제는 자신의 차례였어요. 조금만 기다려. 영수가 중얼거렸어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날, 영수는 중요한 의료진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최신 수술 기법에 대한 발표였지만 마음은 온통 서울에 가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영수는 즉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조비서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원장님, 한정식당 사장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어요? 준혁이가 우연히 근처 골목에서 발견했습니다. 지금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놨어요. 영수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어요. 외곽의 조용한 펜션이었어요. 김 사장은 그곳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영수가 김 사장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김 사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가게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빚도 많고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 사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 사장이 무릎을 꿇으며 사죄했어요.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을 꺼냈어요. 그래요. 용서는 해주겠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김 사장이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누가 얼마를 줬는지,
어떤 독을 쓰라고 했는지 모든 증거를 주세요. 통화 녹음이 있다면 그것도요. 네, 모든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영수는 김 사장에게 자신의 계획을 얘기했어요. 그 계획을 들은 김 사장은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했어요. 2주 후 영수의 집에서 현서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어요. 여보, 요즘 많이 바빠 보이네요. 현서가 남편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부산에서 돌아온 후 영수가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진 것이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병원 일이 좀 복잡해져서요. 영수가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여보, 다음 주 여보 생일이니까 병원 의사들과 가족들 다 불러서 집에서 특별한 파티하자. 영수가 제안했어요. 정말이요? 현서가 기뻐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최고의 요리사를 불렀어요. 영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와, 어떤 요리사요? 유명한 분인가요? 현서가 더욱 흥미를 보였어요. 그건 당일의 깜짝 선물이에요. 그리고 정우도 부르고 우리 친척들도 다 불러서 성대하게 하자. 영수가 말했어요. 정우를 언급할 때 목소리에 미묘한 차가움이 있었지만 현서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좋아요. 정우 씨도 오랜만에 보겠네요.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되겠어요. 영수가 말했어요. 속으로는 마지막 가족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파티 준비 기간 동안 영수는 하루 종일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 모습은 마치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현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보가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까 정말 행복해요. 현서가 영수의 팔을 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결혼 15년 만에 가장 특별한 생일이 될 거예요. 영수가 답했어요. 그의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생일 파티 당일, 영수는 하루 종일 파티 준비에 신경을 썼어요. 음향시설, 조명, 테이블 세팅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현서는 새로 산 우아한 한복을 입고 화장을 정성스럽게 했어요. 거울 속에 자신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오늘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날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게 꾸몄네요. 오늘 주인공답네요. 영수가 한복을 입은 아내를 보며 말했어요. 그 말에는 진심이 전혀 없었지만 현서는 알 수 없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준비해줘서 정말 행복해요. 현서가 남편을 포옹하며 말했어요. 오후 6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어요. 현서가 기대에 차서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우가 서 있었어요. 네이비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은 것 같았어요. 형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정우가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건넸어요. 고마워요, 정우 씨. 이렇게 예쁜 꽃까지. 현서가 꽃다발을 받으며 답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사했지만 서로의 눈빛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정우야, 왔구나. 영수가 현관으로 나와서 동생을 맞았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포옹까지 했어요. 형? 오랜만이야. 부산 세미나는 어땠어? 정우가 형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물었어요. 정말 많은 걸 얻고 왔어요. 영수가 의미심장하게 답했어요. 이어서 다른 병원 의사들과 친척들도 하나둘 도착했어요. 곧 거실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로 북적였습니다. 언니, 오늘 정말 예뻐요. 현서의 동생이 말했어요. 고마워. 이렇게 다들 와줘서. 현서가 행복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1시간 정도 담소를 나눈 후 영수가 손을 치며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어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이벤트인 만찬 시간입니다. 대체 어떤 요리사가 오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요. 현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TV에 나오는 유명한 요리사인가요? 친척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자, 요리사님 들어오세요. 영수가 주방 쪽을 향해 큰 소리로 불렀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방 쪽으로 향했어요.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분위기였습니다. 주방 문이 열리며 하얀 요리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천천히 거실로 들어오며 고개를 들어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
현서와 정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어요. 김 사장이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현서는 숨이 막혔어요. 정우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요리를 담당할 김민호입니다. 김 사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서와 정우는 서로 눈빛을 빠르게 교환했어요. 들켰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 앞에서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현서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이 또 있어요. 영수가 다시 말했어요. 모든 사람의 관심이 영수에게 집중되었어요. 준혁아, 들어와. 영수가 부르자 준혁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준혁이 밝게 인사했어요. 처음 보는 어른들 앞에서 조금 긴장한 기색이 보였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친척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이를 보고 궁금해했어요. 어머, 누구예요? 정말 귀여운 아이네요. 현서의 언니가 준혁을 보며 말했어요. 이 아이는 우리 병원의 새로운 가족이 될 거예요. 앞으로 함께 살 예정이고. 영수가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발표했어요. 친척들이 술렁였어요. 갑작스러운 발표에 모두 놀랐습니다. 어머,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입양하시는 건가요? 이 아이가 내 생명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죠. 영수가 설명했어요. 생명을 구했다고요? 어떻게요? 그건 잠시 후에 자세히 이야기해 줄게요. 영수가 의미심장하게 답했어요. 자, 그럼 이제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요. 영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현서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서야, 이분이 우리 결혼기념일 때 요리해 주셨던 분이에요. 기억나죠? 영수가 김 사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현서와 정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죠. 영수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친척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누군가 내 음식에 독을 넣었어요. 영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폭탄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요? 친척들이 일제히 놀라며 소리쳤어요. 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현서의 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말 그대로예요. 살인 미수였죠. 영수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만약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거예요. 영수가 준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영수가 정우와 현서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영수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독성학과 검사 결과, 통화 녹음, 모든 증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둘이 불륜 관계라는 것도 확인했어요. 이 말에 친척들이 더욱 경악했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현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예요. 현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애원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 잠깐만. 설명할 기회를 줘. 이건 정말. 정우도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 변명은 필요 없어요. 영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15년간 믿었던 동생과 그동안 사랑했던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정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조비서가 문을 열자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박정우 씨, 최현서 씨 맞습니까? 경찰관이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살인 미수 및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통고했어요. 안 돼. 이건 함정이야. 형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정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현서는 절망에 빠져 완전히 무너졌어요. 친척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일 파티가 이런 끔찍한 폭로의 장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음 날, 영수는 병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어제 일어난 일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했습니다. 어제 박정우 부원장이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술렁였어요. 정우 부원장은 즉시 해임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제가 직접 인수하겠습니다. 영수가 계속 말했어요. 병원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원장의 확고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모든 일이 끝난 후 집에는 영수와 준형만 남았어요. 어제까지 화려했던 생일 파티 장식들은 모두 치워졌어요.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내도 동생도 모두 잃었어요. 신뢰했던 모든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성공한 병원 원장이었지만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어요. 외로움과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준혁이 있었어요. 이 아이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물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영수는 잠깐 조용히 준혁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급박한 상황들 때문에 제대로 물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병원에 계시는 거야? 그리고 너는 왜 혼자 사는 거고?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혁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눈가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5년 전부터 깨어나지 못하세요. 아무 말도 못하고 누워만 있으세요. 영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식물인간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혼자서 5년을 혼자 지냈다는 거야? 영수가 더욱 안타까워하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처음엔 외삼촌 집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너무 힘들었어요.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떻게 힘들었는데? 영수가 더 자세히 물었어요. 외숙모가 저희 엄마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맨날 소리 지르고 맨날 때리고 밥도 제대로 안 주시고.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영수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그래서 나온 거야? 영수가 더욱 안타까워하며 물었어요. 네, 거기 있으면 맨날 맞기만 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살았어요. 다행히 한정식당에서 저를 잘 보살펴 주셨고요. 영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고생 많았죠. 앞으론 내가 너를 책임질게요. 영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 어머니 병원비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요. 내일 우리 병원에 같이 가서 인사드리자. 영수가 따뜻하게 제안했어요. 준혁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정말이요? 엄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준혁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네가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 아이의 순수한 반응이 그의 마음을 울렸어요.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요양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준혁은 계속 들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엄마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이름은 윤미래예요. 준혁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그 순간 영수의 발이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윤미래? 영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은 자신이 의대생 시절 사랑했던 간호학과 학생의 이름이었어요. 네. 왜요? 혹시 아세요? 준혁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영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윤미래라는 이름은 첫사랑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설마 같은 사람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냥 예쁜 이름이네요. 영수가 애써 침착하게 말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영수와 준혁은 안내 데스크에서 병실 번호를 확인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영수의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럴 리 없다고도 생각했어요. 영수는 천천히 병실 문을 열었어요. 준혁이 먼저 들어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준혁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며 말했어요. 영수는 뒤따라 들어가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을 봤어요. 그 순간 영수의 세상이 멈췄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여성은 분명히 자신의 첫사랑 윤미래였어요. 의식을 잃고 있어서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그 얼굴은 틀림없었어요.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래야.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15년 전 기억들이 영수의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의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모습, 레지던트 생활로 힘들어하는 영수를 격려해주던 미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영수야, 의사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겠구나. 나는 당신을 믿어요. 꼭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미래가 해준 말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하지만 갑자기 미래가 사라졌어요. 영수야, 미안해. 내가 방해가 될 것 같아. 당신은 꼭 성공해서 큰 사람이 되어야 해. 미안해. 행복해야 해. 그것이 미래가 영수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날 이후 영수는 갑자기 사라진 미래를 찾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 정말 우리 엄마 아세요? 준혁의 목소리에 영수는 현실로 돌아왔어요. 영수는 준혁을 자세히 봤어요. 이제 보니 정말 많이 닮았어요. 눈매, 코, 입술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준혁아.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너 몇 살이야? 13살이요. 정확히 언제 태어났니? 2011년 3월 15일이요. 영수의 심장이 멈췄어요. 미래와 헤어진 때로부터 정확히 9개월 후였어요.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는 정말 좋은 의사래요. 저를 많이 사랑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준혁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의 꿈을 위해 떠나야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더욱 많이 흘렀어요. 미래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수는 준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준혁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미안해 하세요? 준혁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나는 네 아빠예요.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준혁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미래는 내 첫사랑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어요. 너를 가졌다는 걸. 영수가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와 너를 혼자 두지 않았을 거예요. 준혁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수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제 아빠예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예요. 영수가 준혁을 끌어안았어요. 준혁도 영수를 안았어요. 아빠? 준혁이 처음으로 영수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영수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영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하루에 일어났어요. 준혁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빠를 부르며 잠든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영수는 책상에 앉아서 미래에게 쓸 편지를 썼어요. 비록 의식이 없지만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미래야, 드디어 다시 만났구나.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펜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준혁이를 봤어. 정말 훌륭하게 키웠더구나.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영수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나한테 말했다면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았을 텐데. 눈물이 떨어져서 편지지에 번졌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준혁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자. 빨리 깨어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 사랑해. 영수는 편지를 접어서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즉시 미래를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시켰어요. 최고의 의료진과 최상의 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미래에게 이제라도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어요. 아빠, 엄마가 여기서 치료받으면 더 좋아질까요? 준혁이 새로운 병실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이전 요양병원과는 차원이 다른 시설이었어요. 그럼요. 여기는 최고의 병원이에요. 엄마도 훨씬 편안할 거예요. 영수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영수는 준혁을 정식으로 입양하는 절차를 밟았어요. DNA 검사 결과 친부자 관계임이 이미 확인되었고 법원에서도 입양을 허가했습니다. 이제 준혁은 법적으로도 박준혁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너는 내 아들이에요.
영수가 입양 서류를 받아들고 말했어요. 네, 아빠.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영수는 조비서를 불러서 모든 상황을 정리했어요. 앞으로 준혁이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세요. 교육, 생활, 모든 면에서 최고로. 네, 원장님. 그런데 원장님께서 직접 돌보실 거죠? 조비서가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13년을 놓쳤는데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매일 함께 병원에 갔어요. 미래의 곁에 앉아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야, 오늘 준혁이가 수학 시험에서 95점을 받았어요. 정말 똑똑해요, 우리 아들. 영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요리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정말 맛없었는데 이제 조금 먹을만해졌어요. 준혁이도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야,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늘었다고 해야죠. 영수가 장난스럽게 준혁을 꼬집었어요. 이런 일상들이 쌓여가면서 두 사람은 진짜 부자가 되어갔어요. 영수는 그동안 놓쳤던 아버지 역할을 배워갔고 준혁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어느 날 준혁이 영수에게 말했어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영수가 기뻐하며 물었어요. 네, 아빠가 수술하는 걸 봤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요. 준혁의 눈이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요. 아빠가 도와줄게요. 영수는 아들의 꿈을 응원해주기로 했어요.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영수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역할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준혁이 어느 날 저녁에 말했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요. 영수가 진심으로 답했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정우가 떠난 후 영수는 더욱 열심히 병원을 운영했어요. 직원들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영수의 리더십을 따르게 되었어요. 원장님, 병원 운영서 예전보다 더 체계적이 된 것 같아요. 한 과장이 말했어요.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해졌어요. 또 다른 직원이 덧붙였어요. 영수는 이제 진정으로 혼자서 병원을 이끌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준혁이 있었어요. 방학 때면 준혁은 병원에 와서 의료진들을 도우며 봉사활동을 했어요. 이 아이, 정말 의사가 될 제목이네요. 간호사들이 준혁을 보며 말했어요. 아빠를 닮아서 손도 야물고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정말 좋아요. 영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6개월이 지나고 영수는 미래에게 다시 편지를 썼어요. 미래야, 벌써 6개월이 지났어. 준혁이가 많이 컸어.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해. 그리고 나도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일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우선이야. 준혁이 덕분에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어. 너도 빨리 깨어나서 우리와 함께 해야지. 준혁이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해. 1년이 지났을 때 영수는 긴 편지를 썼어요. 미래야,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준혁이를 정식으로 입양했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 나는 늦었지만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어. 처음엔 서툴렀지만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 우리는 매일 네 곁에서 너에게 말을 걸고 있어. 오늘 있었던 일들, 재미있었던 일들, 때로는 힘들었던 일들도 언젠가 네가 깨어나면 우리가 함께 보낸 모든 순간들을 다시 들려줄게. 그때까지 우리는 잘 살아갈 거야. 준혁이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고 네가 자랑스러워할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그러니까 미래야, 우리를 믿고 편안히 쉬어. 그래야 빨리 회복돼서 깨어날 수 있잖아. 그날이 오면 나는 너를 꼭 안아줄 거야. 그리고 말할 거야. 그동안 고마웠다고. 앞으로 내가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사랑해. 그리고 기다릴게. 영원히. 영수는 이 편지를 미래의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부자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어요. 아빠, 더 빨리 와요. 준혁이 앞서서 자전거를 타며 소리쳤어요. 알겠어요, 우리 아들. 영수가 웃으며 뒤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잔디밭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아빠, 엄마가 깨어나시면 세 명이서 이렇게 놀러 올 수 있을까요? 준혁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그때는 더 재미있을 거예요. 영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준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영수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병원에 들렀어요. 엄마, 오늘 아빠랑 자전거 타러 갔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준혁이 미래에게 말했어요. 미래야, 준혁이가 요즘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요. 처음엔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정말 잘 타요. 영수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의대 예비학교에 등록했어요. 준혁이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 해요. 엄마, 깨어나시면 제가 의사가 된 모습 보여드릴게요. 준혁이 미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혁이 말했어요. 아빠, 엄마가 언제 깨어나실까요? 글쎄요. 의사들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해요. 하지만 기적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영수가 희망적으로 답했어요. 우리가 계속 사랑하고 기다리면 분명 깨어나실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믿어요. 준혁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미래가 깨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의사들도 확답을 주지 못해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계속 이 상태로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수와 준혁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미래와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영수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혈연보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준혁도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두 사람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따뜻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먹고 영수는 병원에 가고 준혁은 학교에 가요.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미래를 보러 병원에 가요.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 가거나 쇼핑을 해요. 이런 일상이 영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준혁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밤 준혁이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아빠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가 내 생명을 구해준 그날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영수가 준혁의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어요. 아빠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우리 아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의사 아버지와 미래의 의사 아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어머니. 언젠가 모든 가족이 함께할 그날을 기다리면서요.